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 탄광 운영 실태와 남북 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될 허춘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북한 원성군 강한 탄광에서 24년을 그 통계원이라는 회계 직업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 지금 13년 차인데, 한국에 와서 경희대학교에서 세무회계와 그리고 조세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광에서 지금 제가 회계를 24년 하다 보니까 우리 탄광 운영 실태에 대한 것은, 아마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 중 제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미나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북한 탄광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개요를 하고 그 남북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북한 석탄 산업 개요, 그리고 탄광에서의 이 갈탄이에요. 저는 갈탄 탄광에 있다 보니까 갈탄 탄광에서의 석탄 채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탄광들의 복지와 환경 문제, 그에 대한 남북 협력 간 협력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북한의 석탄 종류와 매장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북한의 무연탄, 북한에서는 무연탄과 유연탄, 크게 무연탄과 유연탄이 있고, 유연탄 안에 갈탄과 니탄, 역청탄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유연탄과 니탄, 뭐 역청탄 이렇게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는 무연탄과 유연탄, 갈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탄은 농업용, 비료, 이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역청탄은 아주 소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2023년 여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 무연탄이 45억 톤, 유연탄이 16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 자료가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 확인했을 때에도 45억 톤이 160억 톤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남한 무연탄 매장량이 3.7억 톤이었었는데 올해 2023년에 3억 톤이더라고요. 거기 남한만 약간 달라졌지 북한은 그대로 있고, 전국 연평균 북한의 연평균 석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북한 전국은 이게 통계청 자료고 1993년하고 2011년 자료를 제가 뽑아왔고, 강한 탄광은 제가 근무하던 탄광이어서 1990년도에 연간 생산량이 10만 톤이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 3천 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별 석탄 자원 분포인데요. 북한의 무연탄이 평안 남북도 평양시, 함경남도의 고원과 수동지구, 그리고 강원도 천내지구는 다 무연탄이 있고요. 그리고 평안남도의 특별히 안주지구, 청남지구라고 하거든요. 안주지구에만 갈탄이 있고, 함경북도는 다 갈탄, 그리고 함경남도의 고원지구와 수동지구를 제외한 북부, 그리고 양강도 지역의 소규모 탄광들은 다 갈탄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은 항해도 지역, 이것은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근무하던 원성은 강한 탄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탄광은 북한 함경북도의 그 최북단 원성군 강한 지역에 위치한 갈탄 탄광인데요. 저 지도는 네이버의 원성군 지도이고, 그 밑에는 구글어스에서 제가 위성 지도를 다운받아 왔습니다. 함경북도에는 3개의 탄광연합기업소가 있는데요. 명천지구, 경원지구, 원성지구. 그중 우리 강한 탄광은 원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동간탄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그때 동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경에 현재의 강한 탄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실제로 강한 탄광 그 지역에는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파리구 광산이라는 동을 채취하는 광산도 있습니다. 강한 탄광은 원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 속한 3급 기업소인데요. 원성군 내 탄광이 많아요. 1급부터 7급까지의 탄광들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 1급부터 3급이 탄광연합기업소의 순수 탄광으로 되어 있는 탄광이고요. 그중 그것이 7개 탄광이에요. 7개 탄광 중 강한 탄광은 5번째 규모에 속하고 있고요.
강한 탄광은 일제 강점 시기에 개강이 되었고 2011년 제가 2011년 말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2011년까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 총 매장량이 약 2,6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탄광이 석탄 발열량은 그 환경부도의 갈탄 탄광들이 발열량에 비해서 평균에 속하는데요. 중간급에 속하는데요. 2,600부터 3,800 칼로리의 구간에 속하여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강한 탄광이 연평균 석탄 생산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0만 톤이 육박했으나 2011년도에 연간 생산량이 약 3천 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하반기에 그 북한이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다 보니까 그때 두 개의 갱도가 다 침수가 되었고 그 갱도와 함께 8대의 체인 컨베이어, 발전기, 뭐 전차, 쇄동발 뭐 이 등 수많은 설비들이 침수되면서 2002년까지 석탄 생산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전에 강한 탄광 종업원 수가 1,300여 명에 달했는데 약 10년 동안 그 식량 미공급 사태를 겪으면서 탄광 이탈자들이 속출하다 보니 2011년 당시에 탄광 제적 종업원 수는 약 780명이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출근하는 종업원은 65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우리 탄광은 갈탄 탄광은 운영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는 무연탄 탄광도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속의 이중성입니다. 탄광은 탄광들이 탄광연합의 그룹 형태로 소속돼 있으면서도 그 생산된 석탄을 공급하는 그 연합에 함께 소속돼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한탄광은 무상강산연합기업소의 난방을 무상강산연합기업소 클릭을 해서 없애는 거죠. 저기 강사님만 나오게 하면 되거든. 강사님만. 네. 아니. 먼저 그거 해. 그걸 위로 올리고. 제일 왼쪽 걸 해야 되나? 강사님만 나오게 하면. 그냥 두 번째 걸 해야 돼. 그걸 위로 올리면. 오케이. 강한 탄광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석탄을 무상강산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그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무상강산연합기업소에 소속돼 있어요. 그렇지만 무상강산연합기업소에서 당적, 행정적 그런 관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이 주요 지구별 탄광연합기업소를 제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탄광 운영의 두 번째 특징은 군사 체계의 지체계의 군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광들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강철 같은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조직을 군대와 같이 소대, 중대, 소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제복과 영장이 다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고 탄광들이 그리고 계급도 군대와 같은 계급 체계를 갖추어 있습니다. 연합기업소 지배인 사장 회장님이라고 한국에 하면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합기업소 지배인과 그리고 탄광 지배인 여기는 광업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광 지배인 그리고 갱장의 계급은 각각 기업소의 규모와 그리고 석탄 생산량 그리고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요. 연합기업소 지배인들은 또 석탄 생산량에 따라서 소장부터 중장까지 그리고 장성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탄광 지배인과 갱장은 한국에 비하면 연간급 그리고 소자부터 대자까지의 계급이 있습니다. 강한 탄광은 지배인이 상좌 그리고 강한 탄광의 갱이 두 개 있거든요. 청년갱과 전차갱. 청년갱장은 중좌 그리고 갱장은 소좌. 전차의 갱장은 소좌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한 탄광 청년갱에서 통계원을 한 20년을 했었고 22년을 했었고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여기는 갈탄 탄광만 해당이 되는데요. 그 갈탄 탄광은 석탄 발열량이 낮다 보니까 판매 단가가 낮은 반면에 목재 동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채굴 원가가 높아서 손익 계산서상 필연적으로 손실이 초래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생기는 그 손실 부분을 상한 의미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메우게 됩니다. 이 보조금 제어는 무연 탄광들에서 생산된 판매되는 그 석탄 판매이익으로 충당됩니다. 그 손실 보조금 계산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계획가에서 월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분석가에서 그 채탄 막장의 그 샘플을 채취에다가 발열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회계가에서는 그 수립된 계획에 따르는 석탄 원가 계산과 발열량에 따르는 판매 단가에 따라 해가지고 예상 판매 손실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에 예상 손실액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을 한 다음에 매달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산하면 실원가와 실손실액 차익을 계산해서 보조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으면 차익을 납부하던가 혹은 부족하면 청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탄광 운영의 지체계를 보면 우리 우선 소속 체계입니다. 생산량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 탄광은 1급부터 7급까지 기업소로 등급이 나눠져 있고 그중 1급부터 3급까지 탄광연합기업소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급부터 7급까지는 시군 지방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탄광은 3급 기업소이고, 그리고 탄광연합기업소는 2급 기업소거든요. 연합기업소는 다 광업도 있고, 다 산업이 여러 분야에 다 연합기업소들이 있어요. 이 연합기업소는 2급 기업소고, 거기에 그 탄광들이나 광산들이나 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탄광연합기업소에는 탄광과 함께 그리고 원료자재 공급업체, 그리고 석탄 지질탐사대, 그리고 석탄이 사고가 나면 인명을 구조하는 지구구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구구호대가 함께 그 연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성지구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이 주요 소속 업체인데요.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는 온성군에 있는 탄광 7개와 해령시에 있는 붕심탄광과 학포탄광 2개 더 포함해서 9개 탄광이 여기 소속되어 있고, 고무산 시멘트 공장, 부령 동발 공장, 그리고 온성지구고대, 회령지질탐사대가 우리 함께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소속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한 탄광 주요 운영 조직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석탄 채굴 방법과 주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석탄 채굴 단면도를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로 대충 그려보다 보니까 좀 완벽하지는 못한데요. 이것이 사경이에요. 이 사경으로 내려가서 평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석탄은 갈탄은 수직경이나 혹은 사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안탕은 사경이고, 그 경원군, 샛별군, 고고는 탄광 같은 경우는 수직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사경이 좀 덜 위험하고 수직경은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 갱도의 운반 사경이고, 여기는 인력과 그리고 지하수를 빼내는 그런 사경, 이렇게 2개의 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본 갱도가 되는데요. 이 기본 갱도고 여기는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보조 갱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채굴면인데, 이 채굴면은 석탄이 이 기본 갱도는 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연구화가 되어 있고, 이 임시 갱도는 쇠동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동발이 이 석탄을 다 채굴하면 이 임시 갱도도 철폐가 되는데, 그때 쇠동발을 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채굴면인데, 채굴면은 전진식과 후진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전진식은 먼저 이렇게 채굴면을 만들어서 여기는 운반갱도, 여기는 이 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통기갱도, 그 다음 여기에는 면 컨베이어를 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다 채굴면이 마련되면 후진식으로 채굴을 하고, 이 채굴면이
채굴면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굴진이라고 하는데 이 준비굴진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후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후진으로 나오게 될 때는 어, 제동발만 여기다 있고 이 면을 부스러뜨리면서 그다음에 북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후진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저구통이에요. 이 저구통을 석탄을 이 면 컨베이어 여기에 운반 컨베이어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면으로 실어서 이렇게 다단계 운반 컨베이어 해가지고 저구통에 실어서 여기서 인양기로 와이어로 보이는 인양기로 여기까지 끌어내다가 여기서 전차, 마그네틱으로 만든 이런 전차로 해서 사경까지 끌어가서 밖에서 150마력 건양기로 밖으로 이렇게 운반하게 됩니다. 해동발이고. 동발이 갱도를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예, 동발이라는 게 그 갱도를 북락이 되지 않게 이렇게 받쳐주는 지지대. 예, 지지대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만약 여기 전진식으로 할 때는 쇠동발을 못 넣고 나무동발을 넣게 돼요. 왜냐하면 후진식으로 할 때는 나무동발을 여기는 나무동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쇠동발을 했다가 무너뜨리면서 나오는데 여기는 쇠동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전진식을 하면 이 끝까지 무너뜨리지 말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채굴 준비가 제대로 됐을 때는 채굴면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 채굴면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서 준비글진을 여기하고 같이 준비글진이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채탄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까지 그 지하로 내려가는 깊이가 어느 정도에서 채굴을 해요? 제가 있을 때는 한 1200m? 네. 예전에는 2500m까지 내려갔었어요. 이 갱도가 침수되기 전에는. 예, 침수된 이후에 우회 갱도를 뚫으면서 1200m까지. 예. 이게, 강한 상황에서, 제가 봤던 강한 상황에서의 갱도 건설 및 석탄 채굴 방법이거든요. 우선 석탄 탐사를 하면 갱도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갱도 건설은, 기본 굴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본 굴진에서 이 기본 갱도, 보조 갱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갱도가 어, 예, 왼쪽으로 다시 한번. 음, 예. 여기가 기본갱도고 이 운반 사경 여기를 기본 굴진에서 건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갱도는 여기가 임시갱도 그리고 여기까지 임시갱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굴 막장 준비를 하는 여기까지는 준비굴진이 하고요. 여기는 기본굴진, 여기는 준비굴진에서 하고 여기도 준비굴진에서 하는 게 여기를 준비굴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산이 되면 그다음에 후진식 또는 전진식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연구화라고 있는데 이 연구화는 그 갱도가 그 압력이 지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구화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그 쭈그러드는 거 유지를 대보수를 하고 유지하는 이 갱도 유지 대보수가 좀 이 선행이 계속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갱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비 자재가 이렇게 있는데 차감기는 이제 굴진할 때는 안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차감기가 필요가 있고 드릴 전공기는 석탄은 좀 무르기 때문에 드릴 전공기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 적재기, 체인 컨베이어, 저희는 그냥 체인 컨베이어라고 하거든요. 그 체인 컨베이어, 인양기, 이 쇠동발이 이제
갱도 북락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고, 목재 동발은 그 석탄이 있는 그 부분을 떠받들어주는 그것이 목재 동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석탄 그 북락을 시켜서 저희가 캐내야 되니까 그 북락을 시킬 때 필요하고, 발파기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키는 그 발파기이고요. 운반에는 또 이러한 설비가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설비와 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석탄 채굴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는 갈탄은 이렇게 덩어리탄이고 북한의 무연탄은 아예 가루거든요. 제가 무연탄 탄광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무연탄 탄광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무연탄 탄광에서는 어떻게 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탄 주머니가 있으면 한 번만 딱 발파해서 구멍을 뚫어내면 그 주머니에는 탄이 탁 쏟아질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쏟아진대요, 절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통발을 세울 필요도 없고, 구멍만 한번 잘 뚫으면 그냥 쏟아지면 그래서 담아서 꺼내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원가가 소요되지 않고 대신 가루탄이고, 저희는 이런 덩어리탄이에요. 그래서 적재기로 적재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한 교대에 한 2, 30명씩 들어가서 사업으로 이렇게 적재를 하는, 그렇게 캐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차예요. 이제 그 보조 사경으로 이렇게 인차로 사람이 타고 내려갔다가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오고, 이 탄차에는 한 명이 여기 운반공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전기줄이 있어요. 그 전기줄로 이렇게 신호를 해서 밖에서 이렇게 탄차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예, 음성 단관 사진이에요. 아니, 이게 창평 탄광 사진이. 탄광은 북한은 여기 남한과 달리 생산과 공급이 다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탄광들에서 생산이 되면 너희는 한 달에 몇 톤 정도 생산을 해서 어디에다가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하라. 이렇게 다 국가가 다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도 강한 탄광은 서두수 발전소에서 받았고, 그리고 그 연합에 소속된 자재 조달 업체에서 부령 동발 공장에서 동발을 받았고, 그다음에 한경북도 자재 상사에서 그 나머지 기타 자재를 받았고, 그리고 전기 공급 업체가 저희는 무상강산연합기업소에다가 석탄을 공급했어요. 예전에는 그 석탄을 우리 근로자 공급용을 빼고 100%다 무상강산에 갔는데 국가가 공급이 배급도 못 주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못 주고 하면서 일정 부분 20%를 종업원 난방용 하고 나머지는 자율 판매해서 니네 탄광이 살아라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20%는 저희가 자율로 판매하면서 중국에도 일부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조뽕이나 그리고 나무 동발이 공급되는 동발에 비해서 계속 북락이 되고 그리고 지압이 심하다 보니까 그 동발로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탄광 종업원들이 주변 산에 가서 목재를 동발용 목재를 채벌하는 이렇게 해서 탄광 자체로 또 목재를 충당하는 이런 계속 이렇게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월급이 우리 재탄공 월급이 제가 올 때까지는 제 최고가 5,000원이었거든요. 재탄공 제일 높은 월급이 5,000원이었어요. 근데 대신 배급을 제대로 준다면 흰 쌀이 16원이었거든요. 그 16원이다 보니까 그 배급이 제대로 주고 다 우리는 공급으로 배급제다 보니 그 5,000원으로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평균적인 삶을 누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배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 월급이 그때 2,000원이었었는데 시장에서 쌀 1kg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배급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산을 다 경작을 해서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국가도 배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니까 이일제라는 것, 우리 탄광에서 이일제라는 걸 실행을 했었어요. 이일제는 이틀 출근하고 이틀은 산에 가서 지 농사를 짓고 그런데 그 이틀을 그냥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배급을 줄 때는 그 무단으로 안 하고 근데 월급은 안 주죠. 월급은 아직 무급휴가? 말하자면 무급휴가로 이틀씩. 그런데 정액
저 정액을 타는 정액제 그 간부들은 그 2일씩 놀아도 그냥 정액 100% 타고. 근데 근로자들은 안 되죠. 근로자들은 북한 여기 오니까 딱 월급이 딱 일을 출근하면 얼마에 딱 제정돼 있잖아요. 월 최저 시급. 저희는 그렇지 않고 석탄을 딱 캐면 석탄 1톤당 한 사람이 하루에 뭐 1.8톤을 캐야 된다. 1.8톤을 캐면 얼마다? 그 단가가 얼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개 소대가 들어가서 100톤을 캤다. 그러면 1.8톤으로 나눠가지고 그 돈을 계산해서 그날 출근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출근을 안 하면 돈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제라고 해서 2일 출근하고 2일 자기 농사를 했지만 2일은 월급은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일제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제를 다 했고, 그리고 또 석탄을 캐면 그 퇴근해서 나올 때 석탄을 다 지고 나오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식량을 대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대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직종에 따라서 배급이 국가에서 줘요. 채탄공은 900g, 하루에 900g, 예, 흰쌀로 900g이에요. 그리고, 운반공 같은 그 채탄공, 불진공을 제외한 갱에 출근하는 사람은 800g. 그 사람들은 8대2, 80%는 흰쌀, 20%는 잡고. 그리고 저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밖에서 일해도 그 환고공이라고 해서 그 판자랑 만들잖아요. 캐잖아요. 기계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분들은 환고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작곡 70%, 흰쌀 30%에서 800g. 저 같은 경우는 작곡 70, 흰쌀 30에서 700g. 이렇게 이렇게 다 차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채탄굴진공은 그 900g 외에 개니에 들어가면 하루 한 끼를 200g을 그냥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kg 공급을 받았었어요. 쌀 위에 뭐 대급 나오는 다른 건 없나요? 기름이나 뭐. 있어요. 제때 제대로 공급이 됐을 땐 매달, 그 1인당 얼마 해서 300g 해서 쌀, 기름, 그 다음에 고기, 술, 다 공급이 됐었어요. 언제까지 1994년까지. 1994년까지는 그래도 공급이 비교적 잘 됐고, 그래도 그 북한에서는 석탄이, 화력발전소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석탄이 공업이 식량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있어요. 석탄은 공업이 식량이다. 뭐 철도는 나라의 신경, 뭐더라? 통신은 나라의 신경이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석탄은 나라의 식량이라고 해서 석탄 분야에 굉장한 공급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한 달에 보름은 탄광만 식량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름에 대한 거를 니네가 다 산에 가서 뭐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해서 이 일제로 해서 먹고 살게 이렇게 했었고. 이 갈탄은 발전소에 쓰는 건 없죠. 저희는 아니고 발전소에 쓰는 게 풍인 탄광은 그러니까 탄광마다 있어요. 니는 어디 가라. 풍인 탄광이 정진 화력발전소에 간다고 들었거든요. 연령이 좀 연량이 상하 탄광이 제일 높았는데 상하 탄광은 김책 제철소에 갔어요. 예. 연령이 높으니까 이제 발전소를 가도 효율이 되는데 이거는 2,000에서 3,000선이면 네. 발전소 돌리는데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 언성지구 탄광은 조금 연량이 낮았는데, 샛별지구, 경원지구, 그거는 탄광이라든가, 영북 청년 탄광이라든가, 이쪽에는 한 7,000칼로리씩 됐었어요. 예, 예, 거기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제가 영북 청년 탄광에 가보니까, 불을 뗄 때, 저희는, 불을 지피잖아요. 그때 연기가 좀 검은 연기 나오거든요. 근데 영북 청년 탄광 타는 시누런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아예 다르고, 그리고 다 휘발되면 채가 한 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강한 탄광 석탄은
우리는 요리는 바켓으로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죠? 하여튼 이런 한 통이 들어가면, 아궁이에 들어가면 그 한 통이 제로 되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가 그 이제 뭐 침수돼 있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생산되는 게 무산으로 무상광산연합기업소로 갔었어요. 부산광산에서는 주로 여기서 받아서 난방용으로 썼다고. 예, 난방용.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무상광산연합이, 지금 뭐 전국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업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그 후방 물자도 많거든요. 저희가 무상광산에 하다 보니 무상광산연합기업소에서 공급되는 후방 물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름, 고기 이런.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무상광산에서 차로 본인들이 갱에서부터 역까지 기차역까지 차로 다 실어 나르고 그리고 그 기차로 이렇게 옮겨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옛날 돌이켜 보시면 90년도 그 무렵에 이제 소비에트가 이렇게 무너지고 네, 영국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배급이 제대로 나왔어요. 네, 술고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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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과 그런 소비에트 무너지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네,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하여튼 김일성 서거한 그 이후부터 어려워졌어요. 예, 그때 어려워지면서 96년도에 한 달 동안 아예 전기가 안 와가지고 딱 이상하게 갱도가 딱 침수되니까 그다음 전기가 왔어요. 예, 침수될 때까지는 전기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몇 센치가 그 지하에서 얼마 정도 물이 차면 아예 침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매 시간당으로 지금 몇 센치다, 몇 센치다, 몇 센치다 할 때까지 전혀 전기가 안 오더니 딱 몇 센치에서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니까 전기가 그다음에 와서. 그런데 일단 침수되면 그다음엔 그 물을 아무리 퍼내도 그 고이는 물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위에 갱도를 뚫어가지고 다시 채굴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그게 2005년도부터 그다음 생산이 한 2년 동안을 위에 갱도를 뚫어서 단전을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5년도부터 생산이 시작됐고 그 탄광에는 정말 탄광의 복지가 노동보 물자 공급가라고 해가지고 노복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제복, 그 다음에 작업복, 비누, 기름, 술, 단과류, 사탕과자. 그 공급이 1994년까지 모두 무상으로 매달 공급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제복은 여름 제복, 겨울 제복 해서 1년에 2벌씩 매해 공급이 됐었고, 그런데 94년, 95년 이후에 이 공급이 점차 없어지면서 점차 없어지고 그리고 유상으로 전환이 됐고, 예, 그리고 15일 정량소라고 해가지고 그 각 중대들에서 추천된 그 노래 혁신자들이 15일 동안 영양식으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기숙사에서 있는 그런 15일 정량소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6년 이후에 15일 정량소도 다 없어졌고, 그리고 인민시책비라고 있는데요. 2005년 이후부터 2006년 이후에 그 정부가 2006년 맞네. 2006년 이후에 정부가 탄광 노동자들이 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월급이 한 10배까지 그 급여 외에 더 줬어요. 그래서 재탄공이 예를 들어 5천 원이 최고인데 3만 원, 4만 원까지 받고, 네, 3만, 4만 이렇게 받는 가산 지급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그 국고보조금처럼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인민시책비는 갱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당이 됐고 갱 외 노동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인민시책비를 아무리 줬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생활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북한이 계시는 동안에 물가 상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5천 원에서 3만 원을 받아도 예를 들어 1994년 때까지 이제 6년이나 4년의 배급이 됩니다. 그 네, 이후로 물가가 또 계속 올랐어요. 네, 계속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라요? 쌀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996년 요 시기에 옥수수가 15원이었었거든요. 처음에. 그거다. 예, 1kg에.
그러다 쭉쭉쭉 올라오다가 2011년에 700원까지 올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2005년이면 그 94년으로 보면 10년 뒤인데 네, 10년 뒤에 5천 원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을 보면 한 2천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네, 그러니까 그 기억에 모국 예. 화폐가 7,000원, 8,000원이 1달러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잘 뭐, 저희는 북한에 이렇게 돈을 보내다 보니까 그 중국에다 이렇게 돈을 보내잖아요. 이게 다 중국 민폐로 이렇게 환율을 해요. 그러면 100원이, 100위안이 북한 돈으로 12만 원이래요. 그 갈탄 탄광들은 정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오니까 너무 저희는 그 경석을 버럭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버럭을 여기 오니까 다 산에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태백에 저희가 가보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 탄광들은 버럭산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밭에다 이렇게 내버려요. 내버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버럭이 하나의 산을 만들고 있어요. 버럭산이. 재를 말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때 석탄을 캘 때 그 경석이 예, 석탄이 근데 그 돌이 여기 경석은 정말 안반처럼 그 돌이더라고요. 그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약간 물러요. 물은 경석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지면서 거품이 나는 이런 경석이거든요. 그것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석탄을 캘 때 석탄 말고 같이 석탄 속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짬에. 예. 마치 네. 맥석 같은 그런 거네요. 예, 석탄 있고 버럭 있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것이 이게 하나의 산을 벌써 어디 가면 기차를 타고 가면 아소근 탄광이라는 게 바로 알려요. 이게 버럭산들이 여러 개씩 이렇게 다 솟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산이 버럭산을 아무 데나 놓는 게 농촌 그 밭에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 경작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잠기면 그게 풀어지면서 흘러내려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그 주변이 그 버럭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게 그 물이 또 오염되고 굉장한 그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한탄광 같은 경우는 다 난방이 탄으로 이 아궁이에 옛날처럼 아궁이에 탄 넣어서 이렇게 불 떼서 그 언더를 데우고 밥을 해 먹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 석탄이 한 통이 들어가면 재가 한 통이 나와요. 그 한 통을 다 그 강변 주변에 버려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석탄 쓰레기가 정말 오염돼서 탄광 마을이 삥 둘러고 석탄 제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고 이렇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남북협력 시사점은 첫째로 석탄 지하 가수화 도입을 위한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탄광에는 정말 중대한 4대 위험이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을 캐려면 이게 다 석탄면인데 석탄을 캐려면 이렇게 단주를 남겨놔야 돼요. 왜? 다 캐려면 다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게 이게 다 석탄인데 석탄면을 일부 남겨두고 캐고 또 이렇게 남겨두고 또 이 채굴면을 형성을 해서 또 캐고 이게 단주가 다 남았어요. 그 석탄을 다 캐더라도 석탄이 중간중간 이렇게 단주가 다 남아있거든요. 이게 기본경 들어가면. 그래서 탄광의 이 4대 위험이 첫째로 정말 북락 위험이에요. 이 단주가 지압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그 나무 동발 세웠잖아요. 그게 조금 있으면 삐걱삐걱삐걱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지압이 심하거든요. 그게 견디지 못하면 북락이 있고 그리고 갈탄 탄광인데 여기에 메탄 가스가 나와요. 가끔. 그래서 가스 유출이 돼서 예전에 저희도 여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한 1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가스가 폭발이 돼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기본갱도에
기본 경도에서 사경으로 올라가려면 150마력 건양기로 와이어로프 건양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건양기로 밖에 경안에서 신호를 하려면 이 벽에 경도 벽에 전기줄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접지를 시켜서 신호가 가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모르고 저승사갑 손으로 그 전기줄을 잡다 보니까 감전 위험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갱도 침수 위험도 있고 네, 이렇게 4대 위험이 늘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면 석탄 지하 가스화를 해야 되는데 저기 북한에 제가 있을 때는 이 석탄 지하 가스화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연구를 하는데 석탄을 캐내지 않고 일정한 압력과 열을 밖에서 가하면서 가스화재를 이렇게 투입해서 석탄 맵을 따라서 자체 연소를 시켜서 거기서 가스가 나와서 그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는 수소래요. 그 생성되는 가스가 수소인데 그 탄화수소, 가스화재가 수소를 넣으면 그 탄화수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투입되는 가스화재에 따라 여러 가지 가스를 채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처럼 이 단수가 없이 다 가스화돼서 그 가스화가 나와가지고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 석탄 지하 가스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지하다 보니까 지압과 그리고 이 석탄이 무르다 보니까 유동이 되잖아요. 그 유동에 대한 그것을 잘 측정을 못해서 그 지하 가스화가 실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제가 완전한 그 전문 연구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때 탄광에서 회의하면서 자꾸 들은 소리여가지고 그래서 제 연구를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 연구진들이 굉장히 그 기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로 석탄 지하 가스화를 하면 갱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 가스화로 다 가스화해서 석탄을 더 깨끗하게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단층의 깊이 그리고 이 굵기가 또 석탄도 굵기가 여러 개 달라요. 그 칼로리가 높으면 조금 굵기가 약하고 칼로리가 낮으면 오히려 더 굳더라고요. 그게 여러 개 약간 섞여 있으면 열량이 낮아지면서 더 굳어 있고, 예. 그리고 칼로리가 높이 3,800 칼로리면 까면 바로 까져요. 근데 2,600 칼로리 때는 까면, 우리나라 덩어리탄이다 까면 잘 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층이 그 깊이와 굵기, 열량에 따라서 또 주변 그 지질 상태에 따라서 지각이게 유동성이 있어서 압력이 크기하고 온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추출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데 우리 북한에서의 그 기술로서는 그 추출할 수 없었나. 그때 당시 2011년 당시는 그거 할 수 없어서 그 가스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 가스화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지하 가스화가. 이 지하 가스화가 이게 도입이 되면 그 북한에 있는 정말 석탄도를 이 남한도 얼마나 석탄을 이 포스코에서 많이 써요. 이것을 다 북한 석탄을 다 가져다가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비싼 값을 주고 뭐 인도네시아 탄, 어디 탄 이게 쓰지 말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는 네, 앞에 지하가스와 네, 저거는 또 그 석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서양 쪽에. 이 정도 아까 한 버켓에서 갖다 놓고 하면 재가 한 통이 나온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이게 그리고 보면 애쉬라고 재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탄 석탄 까맣게 되는 게 카본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이제 CH 화물로 돼 있어서 이제 네, CH 코 같은 거지. 코나 3가 되면 그러니까 저거를 아까도 이거를 생각을 해서 아까 검색을 했었는데 마치 이거를 시도했다는데 이 석탄은 밖으로 캐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지하 갱도로 기계화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저쪽은. 그러니까 체타항공들한테 돈을 더 준다는 얘기는 아까 2km 밑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건 로봇을 써도 작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고기 쓴다면 가스화를 시켜야 되고 가스화는 이제
가스가 돼갖고 산소나 공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태우거든요. 예. 태워서 그거를 이제 그 관을 연결해서, 관을 네, 연결해서 폴더라고 큰 네, 이렇게, 저장소에다 네, 놓고 네. 그거는 이제 난방 원료를 써야 돼요. 그렇죠. 예. 그죠? 그거를 이제 발전소로 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열량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쭉 해오시는 거를 보면 저 정도의 석탄 열량이면 이쪽 그 서방권에서는 안 써요. 그 아까처럼 채산성이 없는 거예요. 이래봤자 북한에서 인건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 저거를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도 저거는 안 되는 거고 그쪽은 다 노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코올리면 되는데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저 열량을 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UCG라고 언더그라운드 코어 게시피케이션이라고 영어로 쓰면 그런 건데 그런 기술을 쓰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지금 물도 지금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물도 들어오고 또 물러져서 이 가스가 한 관으로 안 나오고 옆으로 튕겨 나오고 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갈탄을 사용하는 거는 그 남한 쪽에서도 인도네시아나 무슨 그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갈탄을 발전소를 하는데 그건 노천광만 해요. 그래서 지하 갈탄은 아직 기술로는 안 해서 이거는 남북협력에서 아마 연구 정도를 해야 될 거예요. 연구. 사업 생산하기에는 아주 조건이 안 좋은 데라 아까 경속도 끄집어내야 되고 이제 태우고 난 다음에 재가 빨리면 그 재가 또 중금속이 많아요. 그래서 하천에 들어가면 하천에 중금속 오염이 돼요. 그래서 병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수계가. 그래서 그 안이 전체 석탄이 많다고 하는데 이쪽 남한의 시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무연탄 요거는 용도가 좀 많아요. 네, 열량도 좀 높고 근데 이 지하 갈탄은 지하 가스화를 해서 도시의 관으로 연결하면 예전에 제가 카자흐스탄 가보면 그쪽은 노천탄인 아주 열량도 높은데 각 가정마다 탄을 이렇게 그 집 앞에 이렇게 탄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 퍼주면 그걸로 난방해서 재가 나오면 뿌리거든요 길거리에다. 그게 다 먼지가 날려가지고 그 사람들 건강에 안 좋아서 거기도 전체 연소하는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스화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건 열량도 안 좋고 또 경속도 있고 이건 절대로 비행도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실 경속 문제가 네.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준비하면서 그 검색을 해봤더니 지하 가스화를 러시아의 어느 탄광에서 유일하게 한 탄광이 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해요. 이제는 음. 뭐그 연구 단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질의 상태가 예, 굉장히 맞아요. 조건들이 다르겠는데 음, 얼추 보면 이건 가스화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 저희가 태백에 가보니까 무연탄이라고 하는데 8,000칼로리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8,000칼로리는 높아요. 예, 근데 북한은 8,000칼로리는 무연탄을 안 하고 갈탄이라고 말해요. 북한에서 그 무연탄은 어느 정도? 한 2만 칼로리? 아니 그런 데 아마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아. 2만 칼로리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 킬로칼로리. 예, 킬로칼로리죠. 하면 예, 2만이면 그러니까 갈탄은 아까 이제 이게 단위가 킬로칼로리로 하면 네, 킬로칼로리. 그 2,500에서 3,000 정도라고 하시는데 예, 저희는 한 3,800. 무연탄은 예, 좋은 것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돼요. 어, 유연탄이라고 하는 역청탄 아주 제일 좋은 탄도 7,500에서 8,500 이게 이제 제일 좋은 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재가 없이 그 카본만 예. 그 탄소만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니까 2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쪽 기술 쪽에는 없는 숫자거든요. 근데 저 북한에서는 저기 그 경원 샛별에 영북 탄광이나 고구는 탄광 보면 그 불 때면 제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가 7, 8천 칼로리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무연탄이라고 안 하고 갈탄이라고 해요. 그래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네, 제가 3%가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이 북한 같은 데는 제가 한 7, 80%. 이 정도는
남한에서는 이제 연탄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남한에서 만든 태백에서 만든 그 채굴한 거에다가 진흙을 섞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바인더를 좀 넣어가지고 연탄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가 더 많은 형태가 경제성이 없어요. 그죠? 강제노동이니까 가지 저거는 그 자유세계에서는 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버럭이 경석이 여기 오니까 그 경석도 딱 바위처럼 바위 탄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근데 우리 탄광에서 나오는 버럭은 그렇진 않아요. 그 최근에 그 북한에서도 그 버럭이 너무나 그 환경을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해서 버럭을 많이 연구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버럭에서 고급 타일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된대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그 버럭으로 그 타일 만들고 석열 벽돌, 그 다음에 경량 걸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대요. 거기에서 유황도 나온대요, 그 버럭에서.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유황, 이런 유형 성분들도 나와서 그것도 해소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평양 쪽에서는, 평안남도 쪽에서는. 네, 우리 강한탕 쪽에서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버럭이 성분 쓰임에 대한 그 심층 연구를 해서 그 타일 생산단지를 건설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그 고급 타일 재료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대요. 그러면 정말 버럭산이 많거든요, 거기. 그것을 다 다시 재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현 단계에서 살펴보는 그 남북협력 방안은 태백에 가니까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북한에서 그걸 텔레비전 하라고 하거든요. 텔레비전 화 되어가지고 중앙 통제 시스템을 해서 사람은 하나도 없이 그 안에서 다, 컴퓨터를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생산지가 되어 있는 이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채굴 설비 현대화, 그다음 운반 설비 신호 체계도 현대화하고, 북락 가스 폭발 그 위험 관측 장비가 있으면 좋겠고, 탄광 마을, 저희는 이게 재로 섞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벽돌을 만들어요. 블록, 집을 짓는 블록을 만들어요. 재를 일부 섞어가지고, 시멘트에다가 재 섞어가지고, 그 블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탄광병원, 각 탄광들에 다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 시설이 너무 낙후하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탄광은 탄광 탄먼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폐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그 탄광시설 현대화, 병원시설 현대화도 있고, 그리고 갱도 지하수 정화, 지하수를 빼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탄광도 1200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펌프가 한 1단, 2단, 3단, 4단, 펌프가 4대가 이렇게 내려 있어요. 그렇게, 그래도 그게 배출 못해서 강바닥에 척척척척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수정화 배출 시설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리고 구호장비, 지구 구호대 구호장비를 현대화하는 이런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